절대 이 제품을 사지 마라. 이 광고는 혐오스럽습니다. 최근 일본 한 유명 자동차 회사가 미국에서 자신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신차 광고를 공개하자 엄청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자동차가 멋지다던가 연비가 끝내준다는 말은 일절 없고 그저 광고를 보고 있으면 혈압이 오른다는 충격적인 반응. 그런데 미국 네티즌들은 대다수가 갑자기 제발 한국 좀 본받으면 안 되겠니? 라며 한국을 소환해 참교육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자본주의의 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돈, 노동력? 아닙니다. IT 시대, 정보화 시대가 되며 자본주의의 꽃으로 일컬어지는 것은 바로 광고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광고의 힘은 더욱 강해져 IT 공룡 기업인 구글과 페이스북도 광고로 먹고 살 정도로 현대인들은 광고의 홍수 속에 살고 있죠. 과거의 광고는 단순히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면 현재의 광고는 브랜드 이미지 등의 무형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 한국과 일본 두 국가의 광고를 놓고 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작은 일본 자동차 회사의 신차 광고였습니다. 새 신차를 공개한 회사는 다름 아닌 일본 자동차 업계의 굵직한 기업인 닛산이었는데요. 닛산은 현재 일본, 미국, 멕시코, 영국 등지에서 다양한 종류의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으며 연간 3천만 대 이상을 세계 각지에 팔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동차 업계에서 아는 사람은 다 아는 명문 기업이죠. 예전부터 일본과 해외에서 기술의 닛산으로 불릴 만큼 혁신적인 기술을 대담하게 도입하는 브랜드로 유명했는데요. 이 덕분에 일본인들은 닛산에 대한 사랑과 프라이드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회사명인 닛산, 즉 일본 제품이라는 것에서부터 벌써 입증이 된 것이죠. 그러나 이번 신차 광고에서는 명성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논란의 화두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지난 3월 공개된 닛산 신형차 광고, 유명한 슈트라우스의 차라투스트 교향곡을 초보 어린이들이 연주하는데 차 안에 있는 엄마가 모든 창문을 닫으니 완벽한 방음이 된다는 컨셉이었습니다. 서투른 아이들의 연주는 귀를 닫고 싶을 정도로 마치 소음에 가깝게 비유되었죠. 문제는 저 광고에 출연한 어린이들이 실제로 연주를 상당히 매우 잘하는 영재들이며 치열한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인원이라는 점인데요. 그게 왜? 다 알고 촬영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광고가 나간 이후 광고에 출연했던 아이들은 모두 멘붕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광고에 출연한 아이들 모두가 이 사실을 전혀 통보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유명 클래식 유튜브 채널에 실제 광고를 촬영한 아이가 나와 그 상황을 설명했는데요. 내막을 열고 보니 더욱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시 광고 촬영 현장에서는 아이들 모두가 정석대로 연주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 광고에 나오는 어리숙한 연주는 무엇이었을까요? 알고 보니 연주팀이 다른 영화 촬영에서 장난삼아 각자의 악기를 바꿔 연주한 것을 녹음한 버전이었던 겁니다. 즉, 아이들에게 현장에서 제대로 연주하게 만들어 놓고 아무런 통보 없이 장난삼아 연주한 음악을 더빙해서 영상을 공개한 것이죠. 일본의 황당한 일 처리에 한 번 놀라고 그들의 만행에 더욱더 경악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사실이 밝혀지자 미국 네티즌들은 극대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 네티즌들은 절대 이 제품을 사지 말라 는 광고가 있었다면 축하드립니다. 당신이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닛산이 한 짓이 수치스럽습니다. 엄마이자 음악가인 나는 이 광고가 매우 유용했습니다. 자동차 구매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 브랜드를 제거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라며 광고 덕분에 닛산을 피할 수 있었다고 비꼬았고, 이어 애들은 영상이 어떻게 쓰일지조차 몰랐는데 다들 진짜 음악 영재고 몇몇은 실력파 뮤지션들까지 있어서 마음이 아프다. 저는 피아니스트이자 초보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이런 짓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그들에게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어린 음악가들이 전 세계로 방송되는 합주를 위해 오디션을 보고 또 연습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영상 속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볼 그들의 실망감을 생각해 보십시오. 라며 일본의 만행에 상처받았을 아이들을 걱정하는 이들도 있었죠. 분노한 미국 네티즌의 말처럼 이 광고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영상 속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오디션을 보고 연습하고 또 촬영까지 마친 아이들은 광고 속에서 자신들의 멋있는 모습을 얼마나 기대했을까요? 일본은 아이들의 순수한 동심을 산산이 부숴버린 것입니다. 이후 이 광고를 비꼬는 영재 프로그램 광고가 공개됐는데요. 아이들은 광고 속에서 나왔던 곡을 제대로 연주하며 자신들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닛산 마케터는 어떻게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 처참한 광고를 만들었는지
참으로 궁금하네요. 한편 이러는 동안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한국 하는 거 못 봤어? 라며 일본의 참교육을 시전하는 이들도 간간히 보였는데요. 이들은 갑자기 왜 한국을 소환한 것일까요? 한때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주목한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의 현대자동차입니다. 그리고 우연히도 일본의 닛산과 같은 자동차 회사의 광고였는데요. 하지만 자동차 광고라도 다 같은 자동차 광고가 아니었습니다. 닛산이 어린아이들을 우롱했다면 현대는 아이를 넘어 가족까지 함께 아울렀는데요. 해당 광고의 내용은 우주비행사인 아빠를 그리워하는 딸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현대차를 활용해 우주에서도 볼 수 있는 초대형 메시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우주비행사의 평균 우주 체류 시간은 짧게는 몇 달, 길게는 1년 이상입니다. 그러는 동안 가족과는 생리별하며 목소리나 얼굴을 볼 수 있는 시간도 주에 한두 번밖에 가질 수 없죠. 그래서 한국은 보고 싶어도 절대 닿을 수도 갈 수도 없는 상황에 놓여있는 두 부녀를 위해 나선 것인데요. 예전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광고는 늘 비슷했습니다. 광대한 자연을 배경으로 질주하는 자동차, 매번 같은 레파토리였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현대는 자동차를 단순한 이동수단에서 늘 함께하는 동반자로 확장시키려 했는데요. 그래서 한국은 머나먼 거리에 있는 부녀지간을 위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편지, 우주에서 보일 만한 아주 커다란 편지를 쓰자고 계획했죠. 장소, 글씨 구현, 환경 등 당시 어려운 해결 과제들이 있었지만 한국은 아버지를 보고 싶은 어린 스테파니를 실망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미국, 유럽에 있는 마케팅 팀들이 머리를 맞대고 밤낮으로 고민한 결과 이 영상이 탄생했습니다. 아버지는 스테파니는 당신을 사랑해요 라는 메시지를 잘 전달받았고 가족들은 프로젝트의 성공을 누구보다 기뻐했습니다. 자동차는 이동수단을 넘어 삶의 동반자라는 것을 증명한 한국. 어쩜 어느 나라와 너무 비교되는 행보인데요. 이러니 미국 사람들이 일본에 한국 좀 본받아라 라며 화를 낸 것이죠. 당시 이례적으로 기업 영상으로는 미국 3대 방송사인 NBC, CBS, ABC에서 이번 캠페인의 사연을 소개했고 게다가 광고부문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칸 라이언즈에서 영상 기법, 직접 광고, 5개 광고 등 총 3개의 부문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일본 광고가 참으로 참신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한국도 일본 광고를 많이 참고했는데요. 하지만 한국과 일본의 근본적인 차이가 서서히 드러났죠. 일본이 고객을 돈으로만 볼 때 한국은 진심으로 고객을 먼저 생각했던 것입니다. 무릇 이것은 광고를 넘어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국격 차이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더 뜻깊은 광고로 전 세계에 한국을 각인시키는 기회가 많아지길 바라며 지금까지 얼큰한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